먼저 61번을 보시면요. 홍조류에 속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조류를 구분을 할 적에 남조류와 나머지 조류를 구분을 했고, 나머지 조류들 중에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처럼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1번에 있는 미역과 2번에 있는 다시마는 갈조류고요. 4번에 있는 클로렐라는 녹조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김이 있죠. 김 외에는 오목과 사리도 홍조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62번으로 보면요. 해썹이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에 관한 문제인데 해썹 중에 물리적 유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해 요소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짧게 B, C, P라고 쓰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유해 요소 종류, 화학적 유해 요소, 그리고 물리적 유해 요소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 돌쪽하게 되겠죠. 1번에 있는 미생물과 2번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되고요. 4번에 있는 항생물질 같은 경우는 화학적 유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번을 한번 볼까요? 곰팡이 중에 가근이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가근이 있는 것은 3번에 리조푸스 속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근이 있나 없나 라고 물었을 때 무코르 속과 리조푸스 속과 또 하나 아부시디아 속과 많이 비교를 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무코르 속 같은 경우는 가근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복지도 없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가근을 가지고 있는데 포복지도 가지고 있는데 가근 기부에서 포자낭병이 나오는 모양. 아부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 포복지도 있고 가근도 있는데 가근과 가근 사이에서 포자낭병이 나오는 모양.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스펄기러스 속 같은 경우는 변족세포가 있는 것, 그리고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모양이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빗자루 모양까지 한번 더 보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번 계산 문제입니다. 미생물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대표적인 계산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균수를 계산하기 위한 문제는 틀리면 조금 아까운 문제, 놓치면 아까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도록 풀어보시면 되는데 최초 세균수는 A개이고 한 번 문제를 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30시간을 배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세균수 곱하기 2의 세대 기간이 승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세대 기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분열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총 배양 시간이 30시간이 걸린다 라고 묻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이 시간이냐 분이냐를 섞어서 문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10이라고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곱하기 2의 10승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으로 가서요.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기관이 리보솜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에 있는 호흡기관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랑 비교를 해서 원핵세포 호흡기관은 메소솜입니다. 참고로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크로모솜, 골지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5번에 가서요. 최저 수분 활성도를 한번 묻고 있는데 이게 일반 효모 아니고요. 내삼투합성 효모에 있어서 수분 활성도를 묻고 있습니다. 내삼투합성 효모에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는 0.6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세균은 0.91, 그리고 보통 효모 같은 경우는 0.88, 보통 곰팡이는 0.80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특수한 내삼투합성 효모는 0.60, 그리고 내건성 곰팡이의 경우에는 0.65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문제는 65번으로 가서요. 진핵세포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 염색체의 구조에 히스톤과 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은 원핵세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히스톤과 결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69번을 한번 보시죠. 하면 발효 맥주 효모를 묻고 있는데요.
맥주 효모를 얘기를 하면 하면이냐 상면이냐 라고 많이 구분을 하고요. 상면의 경우에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고 하면 발효 맥주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 풀 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72번을 보시면요. 곰팡이 독소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죠. 아닌 것은 3번이죠.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는요. 황색포도상 구균이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이 생성을 하는 장독소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곰팡이와는 관련이 없는 독소가 되겠고요. 파톨린 같은 경우는요. 페니실륨 속이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소인데 부패한 사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는 아스퍼길러스 속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역시 아스퍼길러스 속이 만들어내는데 이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뒤에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스퍼길러스 플라보스라고 하는 것,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다음으로 73번에 보시면요. 대장균 이콜라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이 틀렸죠.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 아니고요.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여러분들이 밑에 설명 보고 뭐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걸 푸느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미생물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그람 염색성, 그람 음성, 그람 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람 음성에 이콜라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비교적 풀기 양호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6번에 보시면요.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자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유성포자냐 무성포자냐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유성포자에 속하는 것이 접합포자, 그리고 자낭포자, 담자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성포자에 속하는 것이고 호막포자 같은 경우는 무성포자에 속하는 거죠. 다음 80번으로 가서요.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옳은 것은 1번이죠. 홍조류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맞는 것이고요. 남조류 같은 경우는 진해액 생물 아니고요. 원액 생물에 속합니다. 홍조류, 남조류, 클로렐라 같은 건 녹조류에 속하려고 그리고 갈조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남조류의 경우에는 원액 생물에 속하고요. 그 외에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는 진액 생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단세포인 거는 맞는데 녹조류의 일종이 되고요. 그리고 우뭇가사리나 김은 갈조류가 아니라 홍조류에 속하게 되죠. 갈조류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미역이나 다시마나 톡 같은 것들은 갈조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62번으로 가볼까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효모. 효모를 구분할 적에 무포자 효모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무포자 효모의 종류를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캔디다가 되겠죠. 캔디다나 로도토룰라나 크립토코코스나 이런 것들이 무포자 효모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67번을 한번 보시죠. 식품 공장에서 파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파지라고도 하고요. 박테리오 파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파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은 세균인데 살아있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품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세균을 써서 생산을 해내야 하는 식품 공장에서 문제가 되죠. 여기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균주 한 종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종 이상의 균주를 바꾸어 가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한 방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다음으로 68번에 세균 증식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세균은요, 대부분 분열법으로 증식을 하고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1번에 나와 있는 영양세포의 초라법으로 증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효모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리고 2번과 3번 포자낭 포자를 형성해서 증식한다, 접합포자를 형성해서 증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77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세균수를 계산해 보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희석배수에 따른 진락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평판에서 한 15에서 300개 진락을 계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평판에 15개 미만의 집락만을 얻었다. 지금 문제와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희석 배수가 낮은 것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희석 배수가 낮은 것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죠. 10배 희석한 것을 여러분들이 계수를 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12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79번으로 가서요. 하면 발효 효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발효 효모, 맥주 발효 효모에서는요. 상면 발효 효모가 있고 하면 발효 효모가 있는데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카르보네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세포가 위로 뜹니다. 점질 물질을 소량 함유를 하고 있고 세포가 위로 뜨는 액면 효소죠. 그래서 발효액은 혼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점질 물질을 다량 함유를 하고 있고 세포가 아래로 침강을 하는 진전 효모라서 발효액은 투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발효 속도는 상면 발효 효모가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가 더 느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라피노스인데 라피노스를 3분의 1만 발효하는 것은 상면 발효 효모고요. 그리고 라피노스를 전부 다 발효를 하는 것은 하면 발효 효모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하면 발효 효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고 틀린 것은 2번이죠. 발효작용이 상면 발효 효모보다 빠르다 아니고요. 발효작용으로 보면 상면 발효가 더 빠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